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떤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떤 별량들, 이 별량들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값은 그 전체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그 다음에 최빈값,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들을 공부했었고요. 주로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포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삼포도가 작다라고 하는 건 별량들이 평균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별량들 간의 격차가 작은 것을, 그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별량들 간의 격차가 커서 편차를 구하면 그 편차들이 크게 나오는 거죠.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다, 삼포도가 크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14번 유형은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직관적 비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표준 편차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부터 비읍까지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와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를 표현하려면 평균하고 얼마나 가깝냐, 가까운 자료들로 주어졌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72번의 답은 무조건 디귿이에요. 디귿은 평균이 5인 각각의 자료들이 전부 다 5예요. 그럼 얘네들은 편차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를 구하면 0이 되거든요. 표준 편차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의 경우에는 5라고 하는 값으로부터의 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2, 플러스 쪽으로 2인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니은은 그 개수가 4개만 2-2인 값이 있고, 그 다음 0인 게 2개가 있습니다. 리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마이너스 플러스다, 거리가 작은 쪽으로 4, 큰 쪽으로 4만큼 떨어진 자료들이고, 미음의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4개와 그 다음에 편차가 0인 자료 2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을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비읍의 경우에는 3만큼 차이 나요. 음수 쪽으로 3, 양수 쪽으로 3.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리을이다.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평균 5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평균 가까이 있는 것들의 자료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을과 디귿이 1번과 72번의 답이 됩니다. 자, 73, 74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는 ABC 세 모둠 자, 학생들의 자유투 성공 횟수를 조사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세 모둠의 자유투 성공 횟수의 평균이 3회로 모두 같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둠을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73번은 삼포도가 가장 큰 것, 74번은 삼포도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삼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균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삼포도가 커지고요. 평균 3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삼포도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모둠의 평균 3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보면, 그러면 C 모둠은 평균 3의 값에 가까운 자료들이 가장 많아요. 3회를 한 학생이 5명, 2회, 4회가 4명씩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편차들은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모둠은 오히려 평균은 제일 작고 이제 양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어진 자료만 놓고 보면 삼포도가 가장 큰 건 A, 삼포도가 가장 작은 건 C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A 모둠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거고, C 모둠의 경우에는 평균 주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죠. 직관적 비교를 통한 어떤 그 삼포도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라 제가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5번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오른쪽 표는 학생 수가 같은 두 반 A와 B의 과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반의 과학 성적이 B반보다 우수하다. A반과 B반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별량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대표값을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평균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A반의 평균이 B반의 평균보다 더 크죠. 따라서 A반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서 얘는 맞는 답이 되고, 그 다음에 76번은 B반의 과학 성적이 A반의 과학 성적보다 고르다. 그죠? 어떤 고르다라고 하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 산포도, 여기서 주어진 자료는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는 A반이 더 작으므로 A반의 성적이 더 고른 거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또, 자, 77번은 과학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 수는 A반이 더 많다?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각각의 학생의 수는 직접적인 별량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대표값과 산포도만으로 어느 개인, 어느 일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전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표값과 그리고 이제 산포도를 쓰는 거죠. 이렇게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분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78, 79번 볼게요. 오른쪽 표는 연홍이와 수연이의 하루 독서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와 옳지 않은 것에 X를 하세요. 그 주어진 자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수연이가 연홍이보다 독서 시간이 짧다. 이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평균적인 자료를 놓고 보면 수연이의 평균이 연홍이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수연이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홍이는 수연이보다 독서 시간이 규칙적이다. 독서 시간이 고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냐라고 묻는 거예요. 연홍이의 표준 편차가 독서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가 수연이의 표준 편차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80번부터 85번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자, 아래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B반의 학생 수가 C반의 학생 수보다 적다.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표 안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그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학생 수에 대한 얘기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앉은 키가 가장 고른 바는 D다. 어떤 그러니까 별량에 대한 상태가 고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D반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으므로 D반의 앉은 키가 가장 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2반의 앉은 키가 A반의 앉은 키보다 크다. 이렇게 어떤 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평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문장은 2반의 앉은 키가, 그러니까 평균이 A반의 앉은 키의 평균보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2반이 92.5, A반이 89.3, 따라서 2반의 앉은 키가 평균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 위에 거도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83번 보면 83번의 경우에는 83번은 앉은 키가 80cm 미만인 학생은 A반이 B반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주어져 있는 조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분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많다 적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는데, 자, 이제 이게 정확한 자료가 주어져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 자료의 개수를 세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대표값과 어떤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는 누가 더 80cm 미만의 학생이 어느 반이 더 많은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8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84번. 앉은 키가 가장 작은 학생. 똑같은 상황이네요. 지금 앉은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의 위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별량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84번에 주어져 있는 앉은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이라고 하는 걸 C반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평균이 가장 작기 때문에 하는 얘기 같은데, 평균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과 앉은 키가 가장 작은 학생 하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표값과 산포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85번에 반별로 앉은 키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이거는 무조건 다 0이죠. 편차의 총합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2반이 가장 크다? 이런 것도 틀린 거죠. 이거는 사실 자체가 틀린 겁니다. 83번이나 84번은 판단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요. 그죠? 이게 더 크다라고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85번은 틀린 거죠.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0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자, 산포도에 대한 OX 문제가 보이네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오르면 X,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거 맞는 거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별량에서 주어진 이제 자료에서 우리가 평균을 빼야지 이게 편차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보다 더 작다라면, 그 별량의 값이 평균보다 작다라면 이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87번은 맞습니다. 자, 88번에 분산은 편차의 평균? 아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틀렸고, 그 다음에 89번은 분산이 클수록 자료에 별량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틀린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90번은 산포도의 자료에 흩어진 정도, 산포도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대표적인 산포도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고, 산포도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91번을 보면 별량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 이제 산포도가 작아지게 나오는 거죠.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은 숫자로 주어지게 됩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이 평균 주변에 모여 있을수록, 따라서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점검하기 문제들도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